안녕하세요. 대방고시 생물 박노광입니다. 오늘 2022년 2월 26일 시행 서울시 기출문제 생물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해설하기 전에 우선 여러분들이 감이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작년보다 약간 어렵다고 느끼는 선생님들이, 수험생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작년과 난이도가 거의 같거나 그렇지 않으면 더 쉬웠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감에는 어렵다는 감이 잡혔는가, 작년보다? 그 이유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런가 그러면 거의 공부에 소홀히 했던 단원이나 여러분들이 좀 싫어하는 단원, 싫어한다기보다 전부 다 공부를 해도 왠지 약간 찝찝한 단원? 그게 무슨 단원이에요? 여기 보면 우리가 보통 가장 많이 나오는 단원이 1단원 분자세포, 그 다음에 유전학, 그 다음에 동물의 구조학 기능, 여기에서 80%에서 85%가 나왔거든요. 그럼 80에서 85%라면 여기에서 17문제, 16문제, 17문제가 여기서 나오고 나머지 이런 데서 3문제 정도, 2문제 정도에 밖에 출제가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는가 그러면 여기에서 생물의 다양성, 이건 보통 한 문제 나오는 단원이에요. 동물, 식물, 분류 나오는 거. 여기서 몇 문제가 나오는가? 4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원이죠. 동물의 종류, 식물의 분류 이런 거 보여본 거. 제일 싫어하는 단원에서 4문제나 나왔고, 또 식물의 구조학 기능, 이것도 한 문제 정도나 나오는 건데 여기서 2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가장 여러분들이 좀 안 좋아하는 진화생물학의 집단유전, 계산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럼 몇 문제가 출제가 되는가? 4, 5에서 7문제. 요 세 단원이, 요거는 공부를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물의 다양성하고 식물의 구조화 기능은 공부를 다 해도 왠지 뭔가 모자른 것 같고 찝찝하고 완벽한 것 같지 않고 이런 느낌이 드는 게 바로 요 단원과 요 단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6문제가 출제가 됐고, 또 계산 문제, 제일 싫어하는 계산 문제, 한 문제. 그래서 7문제 여기서 출제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약간 어렵다고 느꼈지만 실제로 여기서 조금만 공부한 선생님들은 전부 다 맞을 수 있었던 문제들이에요. 난해한 문제 없어요. 전부 다 맞을 수 있는 문제들이고, 이것도 계산 문제, 항상 집단유전 계산 문제는 경기나 서울에서 계속 출제가 쭉 되고 있으니까 계산만 하면 금방 될 수 있는 문제고, 그래서 이 단원에서 출제가 됐고 나머지 단원에서 문제 나온 거 쉬웠어요. 쉬웠는데 공부를 별로 하지 않았던, 공부를 안 했다기보다 약간 소홀히 하게 됐던 단원, 여기서 많아야 2문제나 3문제만 3문제 정도 나오는데 여기서 합해서 7문제 나왔다는 건 아주 요번에 예상을 뒤엎는 정도의 출제 빈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4문제 이렇게 출제가 돼서 16문제가 여기서 출제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너무 많이 출제가 돼서 좀 어려웠다는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또 하나 어려웠다는 느낌 받은 것, 100점 맞을 수 있었는데 95점, 90점 이렇게 맞은 거. 그런 경우가 뭐가 있는가 하면 옳지 않은 것 골라라. 옳지 않은 것. 아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요게 3문제나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답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있으면 기역, 디귿, 기역, 리을이 답이에요. 그런데 선택지가 어떻게 나와 있는가? 그러면 1번에 기역, 니은, 2번에 기역, 리을, 그다음에 3번에 니은, 디귿, 4번에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 문제가 선택지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답이 맞는 건 기역, 디귿, 리을이에요. 기역, 리을. 근데 옳지 않은 거니까 뭐가 돼야 되는가? 니은, 디귿이 답이 돼야 돼서 요게 답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옳지 않은 것, 거의 이 K형 문제는 옳지 않은 것은 거의 안 풀었잖아요. 그래서 기역, 리을 동그라미 쳐놓고 기역, 리을이 있으니까 이걸 바로 답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100점이 안 나온 선생님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실제로 항상 시험 문제 보면 제가 한번 이렇게 쭉 풀어보거든요. 풀어보는데 답 안 보고 이제 쭉 한번 풀어봐요. 풀어보는데 요번에 저도 95점 맞았어요. 왜 그랬나? 이거 틀렸어요. 옳지 않은 거 뜻인데 모르고 그냥 쭉 보다가 기역, 리을이 답이니까 요걸 답으로 체크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요게 답인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게 웬일인가 그랬더니 옳지 않은 것이라고 써 있어요.
옛날에 2018년도 서울에서는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옳지 않은 거 골라라 해놓고 어떻게 나왔는가 기억 니은 기억 디귿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기억 리을 찾아도 없어. 기억 리을이 왜 없지? 자, 계속 보니까 옳지 않은 것이구나. 그럼 요거구나 해서 찾을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그건 2018년도 서울에서 또 옳지 않은 것 한번 나왔었어요. 그게 뭐였었냐면 양성 피드백을 가르쳐주고 옳지 않은 것, 그럼 음성 피드백 찾는 걸로 해서 나왔는데 그때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서 기억 리을이 차여서 선택지가 없으니까 다시 한번 보고 니은 디귿 이렇게 했는데 이번엔 이걸 기억 리을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게 세 문제 다 그랬어요. 세 문제 다 이걸 해놓는 바람에 이 중에서 어떠한 한 군데 세 개 중에서 하나에 낚이면 나같이 하나 낚이면 95점 맞는 거죠. 어려운 문제 전혀 아니에요. 낚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내가 수업하면서 항상 얘기했어요. 항상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하면 요거 동그라미 쳐가면서 하라고. 근데 왜 나보고 동그라미 안 치고 했냐고. 나는 프린트해서 한 게 아니라 컴퓨터상에서 그냥 보면서 답을 적었거든요. 그런 바람에 그냥 이렇게 보고 답 적고 이렇게 보고 답 적고 하는 바람에 했는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수업할 때 꼭 얘기했어요. 항상 얘기했어요. 옳지 않은 것 요거 동그라미 쳐놓으라고. 동그라미 치고서 답을 찾고 동그라미 치고 답을 찾고. 알죠?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거는. 그래서 문제 나올 때마다 얘기했어요. 근데 여태까지 7급 같은 데나 서울시 2018년도나 이렇게 문제가 돼 있었는데 이번엔 아주 기발하게 세 문제 몽땅 다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그게 두 번째 이유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 거의 공부를 소홀히 했던 단원에서 7문제가 나왔다는 거,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뭔가 요런 야비한 문제가 나왔다는 것. 이런 두 번째 이유 때문에 100점 맞을 사람이 100점을 못 맞은 경우가 아마 내가 보기에 지금 내 말을 듣고 책상을 두드리는 선생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정말 이거는 실력을 본 게 아니라 뭘 본 거겠어요? 눈치를 봤다고 할까? 이런 문제 사실 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력 있는 사람이 점수를 많이 나오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 때문에 이번 약간 어렵다는 생각을 한 거지. 실제로는 문제는 평이에요. 작년하고 비슷하게 쉬워요. 쉬운데 이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또 이런 식으로의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세 문제 나온 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항상 문제 풀 때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동글뱅이 쳐놓고 그 다음부터 문제를 쫙 풀어보는 연습을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실수해서 한 문제, 두 문제 틀리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하이클래스 물에 토시 하나도 안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 뭐 하나만 해도 하이클래스 물에 벗어난 문제는 하나도 없어서 거기에 하이클래스 물 뭐 문제풀이, 기출 문제풀이, 단원별 문제풀이, 캠벨 문제풀이 하나도 안 했어도 돼요. 개념성은 확실하게 봤으면 100점. 그거는 내가 우리 학원 홈페이지에 1번에 뭐는 어디에서 나왔다, 기억은 어디서 나왔다, 니은은 어디서 나왔다, 디귿은 어디서 나왔다 이런 걸 쫙 다 해서 학원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홈페이지 보면 나중에 이제 학원에서 정리해서 홈페이지에 올릴 텐데 홈페이지에 보면 선택지 한 문항이나 토시 하나라도, 그러니까 단어 하나라도 하이클래스 물에서 없는 단어가 나온 것 한 문제도 없다는 거, 단어 하나도 없다는 거, 그건 내가 이번에 자신합니다. 그래서 작년 서울시에 이어서 올해 서울시도 마찬가지 하이클래스 물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 그거는 제가 아주 자부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서 문제풀이보다 우선 개념은 확실하게 정리해야 되겠다. 오늘 내가 해설을 해가면서 이거 어디서 나온 거 다 이제 쭉 얘기를 해줄 건데 여러분들이 오늘 쭉 들어보면 하이클래스 물 없는 게 없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쭉 이 정도 이제 왜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느꼈는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한번 1번부터 쭉 뒤져 나갑시다. 1번에 서로 다른 코돈의 동일한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코돈이 동일한 아미노산을 지정한다. 예를 들어 CU 하면 류신, CU 계속 내가 얘기했던 거죠. 수업 시간에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 유라실 이건 다 류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코돈이 동일한 아미노산, 동일한 류신을 지정할 수 있는데 만약에 하나의 코돈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하나의 코돈만 지정한다면 그러면 하나의 아미노산은 하나의 코돈만 즉 류신을 나타내는데 CUA만 류신이다. 그럼 다른 건 류신이 아니다. CUA만 류신이고 다른 건 류신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소리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개의 여러 개의 코돈이 동일한 아미노산을 지정한다면 하나가 CUG 해도 그대로 류신이에요. 그럼 이런 건 무슨 돌연변이라고 하는가? 침묵 돌연변이라고 하죠. 그대로 A가 G로 바뀌었는데도 류신 변화가 없어. 침묵 돌연변이야. 그런데 CUG 하나의 코돈이 하나의 아미노산이 하나의 코돈만 한다. 요거는 류신만 지정한다면 CUG 하면 류신이 아니고 딴 아미노산이 나오겠죠. 류신 말고 그 외에 다른 뭐 트레오닌이나 트립토판이나 이런 아미노산이 되겠죠. 그럼 침묵 돌연변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죠. 일어날 수 없는 돌연변이 그러면 침묵 돌연변이 일어날 수 없다. 하나만 하면 요거는 류신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그렇지는 않지만 트레오닌이다. 트레오닌 그럼 침묵이 안 되잖아요. 근데 류신 돼야 침묵이 되지. 그래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면 일어날 수 없는 것은 우선 침묵 돌연변이 일어날 수 없다. 그 넌센스 돌연변이 일어나죠. 그래서 다른 하나의 아미노산이 하나의 코돈이 하나의 아미노산만 지정하면 하나가 잘못되면 넌센스 정지 돌연변이도 일어날 수 있다 이 소리죠. 이건 정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UAC 였었는데 이게 UAG로 되면 뭐가 되는가? 정지될 수 있죠. 그래서 하나의 아미노산이 하나의 코돈만 지정한다면 정지 돌연변이는 일어날 수 있다. 넌센스 정지 돌연변이 일어날 수 있다. 또 틀 이동 돌연변이는 뭐 UCA, GCC, UAC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왔으면 이런 모양으로 나왔을 때 하나가 잘못되면 여기에 다른 유전자가 들어가면 다른 염기 아데닌이 하나 더 들어갔다 그러면 이렇게 AAC 할게 AAA 이렇게도 지정하니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이거는 일어날 수 있지만 일어날 수 없는 것은 어떤 것인가? 없는 돌연변이 기억번 침묵 돌연변이 일어날 수 없다가 되죠. 그래서 1번이 되죠. 그래서 이건 조금만 생각하면 금방 침묵 돌연변이는 하나의 아미노산이 동일한 아미노산 그러면 금방 침묵이고 이건 당연히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이건 조금만 생각하면 금방 찾을 수 있는 문제고 네, 이번에 어떤 사람이 혈액계와 뇌액을 채취해서 산성도를 측정한 결과 혈액의 pH는 7.4이고 혈액의 pH는 7.4 또 뇨액의 pH는 5.4이다. 그러면 이것의 수소이온 농도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수소이온 농도는 예를 들어서 수소이온 농도가 10의 제곱분의 1 있다 그러면 이것은 pH 2. 수소이온 농도가 10의 3승분의 1 있다 그러면 이거는 pH 3. 그럼 pH 2하고 pH 3하고 어떤 게 수소가 더 많은가? 그러면 이거는 100분의 1이고 수소이온이 100분의 1이고 이거는 수소이온이 1000분의 1이니까 어떤 게 수소가 더 많겠는가? 이게 수소가 더 많은 거죠. 그러면 숫자 작은 건 10의 제곱분의 1 분모니까 100분의 1이고 3은 1000분의 1이니까 이게 더 많아. 몇 배 더 많은가? 10배 더 많죠. pH 1 차이는 10배 차이 난다. 그런데 pH 2 차이는 그럼 몇 배 차이 나는가? 동그라미는 더 붙어야 되죠. 100배 차이 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의 4승 수소유 pH가 4다 그러면 수소이온이 10,000분의 1 있죠. 그럼 이거랑 몇 배 차이 나는가? 100배 차이 나겠죠. 그래서 pH 1 차이가 10배 차이, 그럼 2 차이는 100배 차이가 난다. 그래서 어디가 더 많은가? 그러면 어디가 더 많다. 혈액의 수소이온 농도가 뇨액의 수소이온 농도보다 100배 더 어떻다라고 하는가? 숫자가 더 이거보다 더 높죠. 숫자가 높으니까 뭐 하다라고 하는가? 작다. 숫자가 작을수록 더 크죠. 숫자가 클수록 높죠. 그래서 숫자가 클수록 더 낮다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혈액의 수소이온 농도가 뇨액의 수소이온 농도보다 100배 낮다. 2번 해야 되죠. 이거는 우리 교재에
여기 찾아보면 교재 pH 2 차이는 100배 차이 난다라고까지 써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예, 그래서 100배 차이 난다. 이것도 뭐 별로 어렵진 않은 문제였었고. 그다음에 3번은 대장균의 DNA 복제 과정 중에서 나타나는 단백질의 기능에 대한 설명. 그러면 DNA 연결 효소. DNA 연결 효소는 당 있고 인산 있고 염기, 또 당 있고 염기 있고 인산 있고. 그러면 쭉 오고 쭉 와서 이 프라이머를 제거한 다음에 붙이는데 이때 두 개의 피로인산이 없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계속 얘기했죠. 두 개의 피로인산이 없기 때문에 DNA 연결 효소가 와서 ATP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거를 결합시킨다. 이게 DNA 연결 효소, DNA 라이게이즈가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인산과 당의 3번 OH 말단에 인산 붙이는 것, 포스포다이 에스터 결합, 포스포다이 에스터 결합, 족질한다. 맞죠? 그래서 맞고, 그다음에 DNA 프라이메이즈, 여기서는 이것도 항상 설명했던 거죠. DNA가 아니라 무슨 프라이메이즈인가? RNA 프라이메이즈는 RNA 프라이머를 합성한다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디귿번에 DNA 중합에서 1은 오카자키 절편에 D 사이에 프라이머를 제거한다. DNA 중합에서 3. 폴리머레이즈 3는 5에서 3으로 중합 기능을 하고 또 3에서 5로 제거 기능도 하고, 폴리머레이즈 1은 5에서 3으로 중합 기능하고 3에서 5로 제거 기능하고. 근데 얘가 가지고 있지 않은 하나 뭐가 있는가 그러면 5에서 3으로 프라이머를 제거하는 기능을 추가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DNA 중합에서 1은 오카자키 절편에 뭘 제거할 수 있는가? 프라이머를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건 맞는 말이 되죠. 그래서 맞는 건 기억 디귿번 4번이 맞는 말이 되죠. 이것도 어렵지 않은 거잖아요. 그냥 쭉 우리 저 DNA 복제 배우면서 쭉 설명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간단하게 풀 수 있던 문제고, 이것도 항상 우리가 왜 RNA 프라이머 쓰는가 하면 DNA 프라이머는 우리 몸의 체온에서 결합이 안 되기 때문에 RNA 프라이머 쓴다라고 누누이 설명했던 문제고. 네, 4번은 세포에서 미토콘드리아 과정이라는 과정을 모두 고른 것. 세포 호흡 단원 중에서 아주 쉽게 나온 거죠. 호흡의 해당 과정만 어디서 일어나요? 세포질. 해당 과정만 세포질 또는 세포 기질에서 일어나고, 나머지 산화적 인산화, 필구산, 산화, TC 요거는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일어나고,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일어나고, 요 산화적 인산화는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일어난다. 이건 아주 기초적인 문제.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과정 하면 미토콘드리아니까 뭐 빼놓고 다 일어날 수 있는가? 해당 과정 빼고 나머지 요거는 전부 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번 3번 내야 되죠. 이건 쉬운 문제고, 그 다음에 5번. 혈중에 나트륨이온 농도가 높아질 경우 그랬어요. 혈액의 나트륨 온도가 높다. 그러면 여기가 혈액이고, 혈액의 나트륨 이온 농도가 높아요. 한마디로 짜요, 짜. 그러면 부신피에서 코르티솔의 분비가 촉진된다. 그럼 코르티솔 하면 당질, 코르티코이드, 단백질이나 지방을 뭘로 만드는가? 당으로 만들죠. 전혀 관계가 없죠. 그래서 1번은 이 문제와 전혀 나트륨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바로 1번 답 나오죠. 그럼 2번부터 한번 쭉 보면 신방에서 신방성 나트륨 이뇨 펩타이드 하면
NaCl의 재흡수를 억제하는 거죠. 여기 나트륨 농도가 높으면 NaCl 재흡수하면 안 되지. 그래서 NaCl의 재흡수를 억제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분비된다 맞는 말이고. 네, 부신 피질에서 알도스테론 하면 뭐 재흡수 촉진인가? 알도스테론 나트륨 재흡수 촉진. 그럼 나트륨 재흡수 촉진이니까 나트륨을 재흡수 촉진하는 호르몬의 분비가 뭐 돼야 되는가? 억제돼야 되겠죠. 맞고. 또 뇌하체구에서 바소프레신의 분비. 바소프레신은 수분의 재흡수 촉진. 그럼 여기서 나트륨 농도가 높으니까 수분 재흡수해서 농도를 낮춰줘야 되겠죠. 분비가 촉진된다. 맞죠? 그래서 2, 3, 4번은 다 맞는데 1번이 잘못된 말. 그래서 1번이 답이 돼야 되죠. 이것도 뭐 호르몬 정도, 호르몬하고 여기도 우리 심방 나트륨 이뇨 펩타이드 RAAS계 배우면서 그 밑에 RAAS와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것 같아서 문제 우리 교재에 있고 그래서 또 어렵지 않은 문제고 6번에 생태에 구성하는 화학적 원소는 생지구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지구의 생물권과 비생물권을 순환한다. 보기에서 인의 생물지구학적 순환 그랬어요. 그러면 1번에 항상 지금부터 이제 이런 거 잘 보고서 동그라미 쳐놓고 문제 풀고 동그라미 쳐놓고 문제 풀고 그러면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생물체 내 아미노산 단백질이죠. 단백질이니까 CHONS 인 없죠? 인 없고 당은 CHO 인 없죠? 그래서 구성원소이다 틀렸고 또 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주형태의 인은 인산염의 상태로 이용할 수 있지 인 자체로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니죠. 그래서 니은번 맞는 말이고 이 주로 축적되어 있는 저장고는 바다에서 기원된 퇴적 암이다. 우리 여기에 하이크레 생물 요 페이지에 날개하고 보면 여기에 쭉 써 있어요. 날개 부분에도 있고 분문에도 있고 그래서 인의 주로 축적되는 저장고는 바다에서 기원한 퇴적 암이다. 따라서 육상에서 해양으로 유입된 인이 대기로 증발할 수가 없다 그러죠. 인은 대기로 증발할 수 없기 때문에 육상으로 순환하지 않고 이 국지적 순환을 한다 그랬어요. 전체적인 순환, 전지구적 순환을 하는 게 아니라 국지적 순환을 한다. 그래서 디귿번도 리을번 잘못됐고 그래서 옳은 것 하면 니은 디귿번 그래서 니은 디귿 3번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인의 순환 우리 여태까지 탄소의 순환, 질소의 순환 가장 많이 나온 게 질소의 순환이 많이 나왔었는데 인의 순환이 거의 여태까지 출제가 되지 않았던 문제인데 출제가 됐네요. 그래도 우리 교재에 여기에는 인의 순환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가 돼 있어요. 나중에 그 적중 우리 학원에서 홈페이지에 적중 걸로 해서 나오는데 보면 여기 쭉 내용이 써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 7번은 식물의 엽록체에서 일하는 광합성. 우리가 세포에서 문제가 출제된 거 호흡에서 한 문제 출제됐죠. 광합성에서 한 문제 출제됐죠. 또 세포에서 이제 조금 이따 한 문제 나와요. 앞에 화학적 성분 pH 나왔죠. 그렇게 네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 세포 분자와 세포에서 네 문제 나온 게 뭐 나왔냐면 앞에 pH, 두 번째는 호흡도 아주 쉽게 나왔죠. 어떻게 쉽게 나왔는가? 일어나는 장소 아주 그건 뭐 기본적인 거 문제가 출제가 됐고 광합성 이것도 가장 기본적인 거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가? 엽록소 같은 광합성 색소는 주로 녹색의 녹색을 반사하니까 나뭇잎이 녹색으로 보인다 그랬죠. 그래서 녹색을 반사하고 어떤 걸 많이 흡수하는가 그러면 청자색과 적색을 가장 많이 흡수한다. 그래서 우리 그래프로 그려줬었잖아요. 그래서 녹색을 반사하니까 녹색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게 잘못됐으니까 우선 1번이 잘못됐다. 1번 되죠. 그럼 나머지는 틸라코이드에서 물의 광분에 의해서 산소 분자 틸라코이드 막에서 여기 인지질 있죠. 인지질 있고 광계 있고 물이 분해되면서 분해되면서 전자가 방출돼서 광계로 전달이 된다. P680, P700으로 전달된다라고 우리 설명을 했고 마찬가지 3번에 비순환적 전자 전달계에서 이동되는 전자들 비순환적 전자 전달계 그러면 제일 먼저 P680에서 전자가 나와서 그러면 물이 채워주고 여기서 나온 전자가 P700으로 가는데 P700에서 전자가 방출되면 이 전자가 여기 채워주고
여기서 방출된 전자는 누구한테 주는가? NADP한테 넘겨준다라고 했죠. 그래서 전자들은 최종적으로 NADP 분자에 흡수된다. 맞는 말이고. 또 ATP 합성 효소는 수소이온의 흐름을 통해서 ADP의 인산화. 요거는 무슨적 삼투라고 하는가? 화학적 삼투. 맞는 말이죠. 그래서 2, 3, 4는 전부 다 맞는 말이고 잘못된 건 1번 내야 되죠. 이것도 광합성에서 나온 문제치고는 굉장히 쉽게 나온 문제. 그래서 호흡도 쉽게, 광합성도 쉽게 출제가 됐죠. 8번에 외떡잎식물의 형질을 비교한 것 중에서 가장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외떡잎식물은 나란히 맥이라 그랬죠. 쌍떡잎식물은 그물맥이라 그랬죠. 그래서 외떡잎식물 나란히 맥, 쌍떡잎식물 그물맥. 그래서 이 외떡잎식물은 벼, 보리, 밀, 옥수수. 이것도 내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했어요. 쌍떡잎식물 나머지들 이런 나무도 보통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는 다 쌍떡잎식물이죠.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보면 외떡잎식물의 잎맥은 보통 그물맥, 외떡잎식물은 그물맥이 아니라 나란히 맥. 진정 짬떡잎식물의 잎맥은 그물맥 바뀌었죠. 또 2번 외떡잎식물의 뿌리는 보통 원뿌리, 외떡잎식물의 뿌리, 외떡잎식물 벼, 보리, 밀, 옥수수 뿌리는 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잔잔하게 나와서 무슨 뿌리라고 하는가? 수염뿌리. 뿌리인데 쌍떡잎식물 나무, 굵은 나무들, 나이트에 있는 나무들이죠. 이런 식물의 뿌리는 고든 뿌리, 굵은 뿌리가 이렇게 있고 잔뿌리가 이렇게 나 있죠. 고든 뿌리. 그래서 이걸 원뿌리라고 하죠. 원뿌리. 그래서 외떡잎식물의 뿌리는 무슨 뿌리가 돼야 되는가? 수염뿌리. 쌍떡잎식물의 뿌리는 고든 뿌리. 원뿌리 없다, 원뿌리가 있다 그래야 되죠. 틀렸고. 그래서 외떡잎, 쌍떡잎이 다 바뀌었죠. 그리고 외떡잎식물의 꽃가루는 보통 구형이 3개이고 이것도 여기에 표가 있어요. 표의 제일 밑에 보면 꽃가루의 구멍 3개, 외떡잎식물의 꽃가루는 보통 구멍이 1개이고 진정 쌍떡잎식물의 구멍이 3개이다 하라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출제가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표에 보면 표 제일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외떡잎식물의 줄기는 보통 관다발이 흩어져 있고 외떡잎식물의 줄기 이거는 나이테가 없죠. 나이테가 없으니까 관다발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런 모양으로 물관체관이 관다발. 물관체관이 이런 모양으로 흩어져 있죠. 그래서 산재 관다발을 그랬어요. 근데 쌍떡잎식물의 관다발은 나이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양으로 원형으로 나란히 배열이 되어 있다. 그래서 외떡잎식물의 관다발은 나이테가 없으니까 흩어져 있는 관다발. 외떡잎식물의 줄기는 보통 관다발 조직이 흩어져 있고 쌍떡잎식물의 줄기는 관다발이 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다. 맞죠? 그래서 맞는 건 몇 번만 맞는 말인가? 4번만 맞는 말이고 나머지는 다 외떡잎, 쌍떡잎이 다 바뀌었어요. 반대로 되어 있고 그래서 맞는 건 4번 이렇게 돼야 되죠. 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여기에 있는 표에 다 있어요. 다 정리되어 있어요. 이 표에.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맞게 이게 이제 분자와 세포에서 맨 마지막 4문제 중에서 이제 맨 마지막 문제죠. 다시 한번 분자와 세포에서 pH 문제, 호흡 문제, 호흡은 일어나는 장소 나왔고 광합성 문제, 엽록소, 빛을 반사한다, 흡수한다 그거 나왔고 내맞게 세포 문제 이렇게 4문제거든요. 다 쉬웠죠. 4문제가 다 쉬웠어요. 내맞게는 내맞게 우리가 제일 먼저 뭐라고 했는가? 핵막. 그 다음에 세포막. 세포막 생각하면 이제 줄줄이 나와야 되죠. 소포체 하면 소포체에서 나온 분리돼서 나온 골지체, 골지체에서 나온 리소좀, 그 다음에 식물의 경우는 리소좀이 아니고 중심 에포. 요게 내막계라고 우리 교재 여기에 날개 부분에 내막계 있어요. 그러면 내막계 하면 내막계는 핵막. 그다음에 소포체, 리소좀 내막계지. 엽록체 없죠. 내막계가 아닌 대표적인 게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 내막계가 아닌 대표적인 것이다. 그래서 내막계가 아닌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엽록체. 이것도 아주 쉽게. 그래서 분자와 세포에서
대부분 어렵게 나오거든요. 거기서 제2전령자 나오기 시작하고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제2전령자 이런 어려운 심화 문제 거의 안 나왔어요. 가장 기본적인 이거는 수능 고등학생도 풀 수 있는 문제 정도로 문제가 다 출제해 있어요. 실제는 이제 고등학교 책에는 내막계를 구체적으로는 안 나오지만 내막계 제외한 나머지 광합성, 호흡, 분자세포, pH 이거는 고등학생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나왔던 문제들이고 그 다음에 10번 혈류 속도. 혈류 속도 혈압에 대해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가? 항상 요거. 내가 틀렸던 문제가 이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 요걸 체크 안 하고 그냥 내가 쭉 이제 컴퓨터로 해서 쭉 나와서 보면서 혈류 속도 혈압하고서 동맥이나 정맥 가면 동맥이나 정맥에서 비해 모세혈관의 혈관 통면 면적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건 뭐 그래프 생각하면 금방 찾죠. 그래프에서 그러니까 동맥, 모세혈관, 정맥, 혈압은 120에 80. 그래서 혈압은 이렇게 해서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여기가 최고혈압, 여기는 최저혈압이다. 여기 이제 뭐 소동맥이겠죠. 최고혈압, 최저혈압이다. 그래서 여기 뭐 소동맥이고 여기가 모세혈관. 그다음에 혈관의 총 단면적은 모세혈관이 가장 넓다 그랬죠. 모세혈관이 가장 넓고 동맥이나 정맥은 좁은데 동맥이 더 좁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혈압이고 이거는 혈관의 총 단면적과 혈류 속도는 뭐 한다라고 했는가? 반비례한다. 그래서 혈류 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총 단면적과 반비례하니까 좁은 곳은 빠르고 넓은 곳은 느리고 다시 좁아지니까 빨라진다. 혈류 속도. 그래서 혈류 속도의 동맥에서 약간의 파동을 보인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 기억벌의 동맥이나 정맥에 비해서 모세혈관의 혈관의 총 단면적이 크기 때문에 혈류 속도는 동맥이나 정맥보다 감소한다. 총 단면적이 크니까 감소한다. 요 그래프는 뭐 고등학교 책에도 그래프 나온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장 뭐 어렵지 않은 거. 기억법 맞고. 네, 니은번에 혈압은 심실의 수축과 이완기를 기준으로 측정한다. 혈압은 심실, 수축, 심실, 이완. 그래서 우리 설명할 때 특히 무슨 심실, 수축, 이완으로 한다라고 했는가? 그것까지 내가 수업 시간에 설명했어요. 여기가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 여기가 우폐로 간다 그랬죠. 좌온몸으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혈압은 어디를 측정하는가 하면 좌심방, 좌심실. 온몸으로 가는 혈압 여기에 대동맥이죠. 대동맥. 여기로 가는 혈압은 3, 40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 그려줬잖아요. 그래서 폐동맥의 혈압은 재는 게 아니라 대동맥의 혈압을 잰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동맥의 혈압을 잰다. 그래서 혈압은 심실, 수축하면 최고혈압, 이완되면 최저혈압으로 기준으로 측정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니은번도 맞고. 네, 수축기 혈압은 동맥에서 혈압이며 이건 말도 안 되죠. 수축기 혈압은 여기고 이완기 혈압 여기죠. 여기 혈압 정맥에서는 혈압이 아주 낮게 나타나죠.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전부 다 어디서 나타나는 거? 동맥에서 나타나는 거. 동맥에서. 수축기, 요건 심실, 수축기 혈압, 요건 심실, 이완기 혈압 전부 다 동맥에서 나타나는 일이지 동맥, 정맥 말도 안 되는 말이고 그래서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리을번에 혈압의 항상성 유지하기 위해서 일산화탄소는 혈관 수축을 유도하고 일산화탄소 엔도텔린은 혈관 확장을 유도한다. 일산화탄소는 혈관 뭐를 유도하는가? 확장. 엔도텔린은 혈관 수축을 유도한다. 그래서 내가 이거 한 하이크 생물 처음부터 끝까지 할 때 한 5번 이상은 얘기했어요. 일산화탄소 나오면 꼭 엔도텔린 같이 얘기해주고 혈관 수축 이완 나오면 일산화탄소 엔도텔린 얘기해주고 심지어는 뭐 갖고 나오는가 하면 비아그라의 원료가 일산화탄소가 일산화질소, 비아그라가 일산화질소이기 때문에 비아그라는 혈관을 확장시켜서 협심증을 치료하려고 비아그라를 먹였는데 심장이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발기가 잘 된다 해서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혈관이 확장된다. 그래서 그 얘기까지 설명을 했던 거. 그래서 일산화질소, 엔도텔린 거의 한 여러 번 노래 부르듯이 여러분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교재에 있는 거 문제죠. 그래서 이건 혈관 확장, 엔도텔은 혈관 수축을 유도한다. 틀렸죠. 그럼 뭐가 맞는가? 기억 니은이 맞는 말이죠. 아무 생각 없이 내가 2번 했다가 틀렸던 문제예요. 기억 니은이 아니지. 옳지 않은 것이니까 기억 니은이 아니고 디귿 리을, 디귿 리을이 답이 돼야 되죠. 그래서 실제로 문제에 이렇게 내면 안 돼요. 기억 디귿 이 정도는 내줘야죠. 그래야 기억 디귿 기억 디귿이 없어? 왜 없나? 왜 없나? 한참 찾아보니까 옳지 않은 거구나. 그래서 다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야비하게 진짜 이런 식으로 낼 수 있니 이거? 내가 정말 웬만하면 내 성질 안 되고 반말 안 하는데 진짜 이건 반말 안 할 수가 없어. 내가 있니? 이건 누구한테 그랬나? 이거 문제 출제한 사람한테 그랬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나쁜 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맞는 건 옳지 않은 건 디귿 리을번 내야 되죠. 11번에 동물의 면역 반응은 선천적 면역과 후천적 면역으로 구별한다. 그럼 후천적 면역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후천적 면역 반응, 우리가 선천적 면역의 외부 방어와 내부 방어가 있다. 그래서 내부 방어에는 토ල් 유사 수용체가 있고 또 식세포 작용이 있고 또 항미생물 단백질, 고체 인터페론 디펜신 같은 단백질이고 그다음에 염증 반응, 히스타민, 프로스타글란딘, 케모카인, 이거 자연살생 세포. 이게 선천적 면역이고 나머지 후천적 면역에는 항체라든가 또는 B세포, T세포, 후천적 면역이죠. 세포. 그러면 여기서 1번에 자연살생 세포 선천적 면역. 2번 상처가 났을 때 몸에 의해 염증 반응 선천적 면역. 3번 호중구는 식세포 작용, 호산구 이런 거 식세포 작용이라고 했죠. 식세포 작용 3번 식세포 작용이고 4번 독성 T세포 이거 얘기하는 거죠. 후천적이죠. 그래서 나머지 다 선천적이고 후천적 면역. 그래서 후천적 면역 반응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4번이 돼야 되죠. 면역에서도 쉽게 나온 거예요. 면역이 보통 어렵게 나오거든요. 막 T셀 해갖고 그래프로도 나오고 뭐 해갖고 어렵게 나오는데 면역에서 쉽게 나온 거죠. 우리 서울시에서 이전에는 체액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을 쭉 순서대로 배열하라 뭐 해라 해서 굉장히 어렵게 나왔거든요. 아주 쉽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쉬워요. 문제는 쉬운데 내가 이제 처음에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이런 제일 잘 나오는 부분은 열심히 했죠. 그런데 다 맞았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분자와 세포, 또 유전학, 또 동물의 구조와 기능 여기에서 나온 문제는 아마 다 그게 12문제죠. 4문제 12문제 다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외에 이제 한 7문제 나오는 곳 거기서 살짝 공부를 많이 안 해서 어려웠다는 느낌인지 아주 쉽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거 면역에 관한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고 그다음에 12번은 동물의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다양성에서 나온 문제, 다양성에서 4문제 나왔다고 그랬는데 4문제 중에서 이제 하나인데 이것도 이만하면 쉬운 문제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연결이 잘못된 것을 모두 골라라 그러면 해면동물, 해파리는 해면동물이 아니라 자포동물, 해파리는 자포동물이죠. 또 선형동물, 지렁이는 선형동물이 아니라 무슨 동물인가? 환형동물이죠. 환형동물. 비동물 불가사리 맞죠? 절지동물 가재 맞죠? 새우개, 가재, 절지동물, 연체동물, 오징어, 문어, 연체동물 맞죠? 그래서 성게, 불가사리, 비동물, 곤충류, 각각류, 거미류, 다지류, 절지동물, 연체동물, 소라, 오징어, 문어, 조개, 꼴뚜기 이런 것들 연체동물 맞죠? 그래서 맞는 건 디귿, 니은, 미음이 맞는데 잘못 연결된 것이라고 했으니까 디귿, 니은, 미음이 아니라 기역, 니은이 잘못 연결된 것. 그래서 답이 1번이 돼야 되죠. 이것도 아무도 생각 없이 이렇게 기역, 니은 말고 이게 또 있단 말이에요. 문제.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잘못하다간 디귿, 니은, 미음으로 답친 선생님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맞는 건 1번 돼야 되죠. 어렵지 않은 문제고 13번 유전 문제인데
어떤 동물 몸의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를 결정하는 날개 크기를 결정하는 유전자를 한 쌍씩 가진다. 이 동물의 야생형의 표현형은 회색몸과 정상날개이고 돌연변형의 표현형은 검은색 몸과 흔적 날개이다. 그럼 이 동물 계산에서 유전자 교배 실험에 대한 분석을 가장 옳게 설명한 것 그랬어요. 그럼 보기에서 교배 실험해서 야생 표현형을 나타내는 주유전자의 이형접합 암컷과 야생형이죠. 야생형의 표현형을 나타내는 주유전자에 대한 이형접합 암컷과 돌연변이형을 나타내는 두유전자에 대한 동형접합 수컷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얘랑 교배해서 이런 걸 얻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야생형 하면 야생형이 뭐를 야생형이라고 했는가 그러면 야생형 두유전자에 대한 이형접합. 야생형은 이형접합이고 좀 올려줄게요. 야생형은 접합이고 그 다음에 돌연변이형은 동형접합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야생형은 이형접합이고 돌연변이형은 동형접합이다. 누가 우성이에요? 이게 우성이죠. 왜? 만약에 돌연변이형이 동형접합이면 이게 라지, 라집이다. 그러면 야생형은 이형접합인데 이거랑 어떤 걸 교배해도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 어떻게 나오는 거야? 라지에이, 스몰에이, 라지비 전부 다 뭐가 나오는가? 라지에이, 라집이, 이거밖에 안 나와. 동형접합이라면. 그런데 저기 보니까 어떻게 나왔는가? 회색몸 정상날개도 나오고 회색몸 흔적도 나오고 검은몸 정상 나오고 검은몸 흔적도 나왔어요. 그럼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인가? 그러면 여기서 이건 동형접합이 이게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동형접합이 뭐가 돼야 되는가? 그러면 동형접합이 스몰 a, 스몰 b 이렇게 동형 접합 이렇게 돼야 되지. 그런데 야생형은 이형접합이라고 그랬으니까 야생형은 이형 라지 a, 스몰 a, 이형 라지 b, 스몰 b 이렇게 돼야 되지. 당연히 이게 만약에 이게 우성이라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우성이라면 이게 이렇게 되고 이게 우성이니까 이게 열성이 되겠죠. 열성인데 이렇게 만들 수 없잖아. 열성은 절대로 이형접합 만들 수 없어. 열성은 무조건 동형이죠. 그래서 이거는 돌연변형이 이형접합이라는 거, 돌연변형이 동형접합이라는 거니까 열성이라는 걸 여기서 금방 알 수 있어요. 한마디로 무슨 교배시켰는가 그러면 요거를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와 요거를 무슨 교배시킨 거예요? 검정 교배시켰어요. 검정 교배. 검정 교배시켰던 자손의 비가 여기서 나온 자손의 비가 회색몸 정상날개 156, 회색몸 흔적날개 39, 검은몸 정상날개 41, 검은몸 흔적날개 164. 만약에 얘가 독립이라면 독립유전이라면 이거의 비가 몇 대 몇인가? 우리 수업 시간에 내가 계속 그것도 노래 부르듯이 붙었어.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자가교배했을 때 독립유전이라면 몇 대 몇인가? 그러면 9대 3대 3대 1. 9대 3대 3대 1. 상인연관이라면 3대 0대 0대 1. 상반연관이라면 2대 1대 1대 0 했었죠. 자가교배했을 때. 그런데 검정교배하면 독립이라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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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인연관이라면 1대 0대 0대 1. 상반연관이라면 0대
1대 1대 0. 내가 노래 부르듯이 해서 여러분들 다 외웠을 거야 아마.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지금 검정교배예요. 검정교배 했는데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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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 나왔어. 또 1대 0대 0대 1 안 나왔어. 0대 1대 1대 0 안 나왔어. 그럼 어떻게 된 건가? 독립 아니야. 상인도 아니야. 상반도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된 건가? 연관되어 있다가 교차가 일어났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연관됐다 교차가 일어났는데 교차율은 50% 미만이니까 숫자가 작은 게 교차, 숫자 큰 게 연관이라는 걸 금방 우리가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연관돼 있다가 교차됐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갑학생, 검은몸과 정상날개를 가진 개체 자손들이 생성된 이유는 감수분열 시 뭐가 발생했기 때문인가? 교차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1번이 답이네요. 교차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2번, 을학생, 이 실험의 자손에 나타나는 제조합 빈도, 자손에 나타나는 제조합 빈도 교차율이죠. 교차율. 그럼 교차율은 얼마가 되는가? 교차율은 전체 중에서 이거 다 더하면 400개 중에서 요거 더하니까 얼마가? 80. 400분의 80. 그러면 4로 약분하면 100분의 20. 그러니까 100분의 20이니까 몇 퍼센트가 되는가? 20%. 교차율 20%가 돼야 되죠. 틀렸고. 3번에 병학생, 몸의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와 날개 크기를 결정하는 유전자는 서로 다른 염색체라면 독립인데 독립 유전이 아니다. 연관됐다가 교차가 일어났다. 이 소리가 되는 거죠. 또 정학생, 회색몸과 정상날개를 가지는 개체, 회색몸, 정상날개를 가지는 개체는 유전자에 대해서 동형접합, 얘랑 했는데 동형접합이 나올 리가 없죠. 동형접합은 전부 다 열성이 돼야 동형접합이죠. 검은색, 흰색. 검은몸과 흔적날개가 돌연변이 표현이니까 요게 동형접합이겠죠. 나머지는 다 이형이죠, 이형. 얘는 이형접합, 얘는 이형과 동형 뭐 이런 식으로 되지만, 그래서 이거는 동형접합이 된다라고는 할 수 없다. 이게 동형접합이에요. 검은색 흔적은 열성이니까 동형접합이죠. 그래서 틀렸고, 그래서 맞는 건 1번 돼야 되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연관교차에 대한 문제. 근데 자가교배가 아니라 검정교배니까 더 쉽게 문제가 나온 거죠. 그래서 연관교차에 대한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14번은 보기는 선구동물과 후구동물의 배발생을 순서대로 나타난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수업하면서 선구동물은 원중배업 세포계, 선구동물은 원중배업 세포계라 해서 중배업을 만들 수 있는 근원이 생긴 세포가 나왔다가 요게 요놈이 세포 분열을 해서 결과적으로 무슨 배업이 형성되는가? 중배업이 형성된다라고 했어요. 이거 선구동물이고, 후구동물은 원장체관계 해서 원장이 좌우로 부풀어서 볼록볼록하게 부풀어서 이게 똑똑 떨어지면서 무슨 배업이 형성된다라고 했는가? 중배업이 형성된다. 이것도 그림으로 그려줬었죠. 그러니까 저 앞에는 뭐가 되는가? 요거 볼록 붙은 거죠. 그래서 이게 원장체관계가 되고, 요거는 원중배업 세포계, 그래서 원중배업 세포니까 요게 선구동물, 요거는 원장체관계가 후구동물. 그럼 가는 후구동물이 아니라 선구동물이다 라고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나와 같은 발생을 하는 동물에는 원장체관계는 후구동물은 누구하고 누군가? 극피하고 척삭동물이 후구동물, 척삭동물이 포함된다. 2번 맞죠. 또 가의 가는 선구동물, 원구가 먼저 생기는 것, 입이 먼저 생기는 것. 그래서 원구는 입이 된다라고 해야 되죠. 후구동물이 원구가 항문이 되고 반대쪽이 입이 되죠. 그래서 이건 가의 원구는 입으로 발달한다. 선구동물, 원구가 먼저 생기던 입으로 되는 동물, 선구동물. 그다음에 4번에 가의 원장은
요 입구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요 입구는 원구는 입이나 항문된다라고 했고 입이나 항문된다라고 해서 원구와 입이 된 동물은 선구동물, 항문동물, 후구동물. 여기는 원장은 나중에 무슨 관 된다라고 했는가? 소화관 된다. 이것도 우리 그림으로 계속 그려줬던 거예요. 그래서 원구는 입이나 항문이고 원장은 여기 입이나 항문이니까 여기 좀 막히면 이게 소화관이죠. 그럼 입으로 들어가 소화관으로 들어갈 수 있고 소화관에서 항문으로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원장은 소화관을 형성한다라고 한다. 이것도 이렇게 그림 그려줬던 거죠. 이게 이제 다양성에서 나온 문제인데 어렵지 않은 거잖아요. 그냥 요 그림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었으면 저 그림 금방 찾을 수 있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맞는 건 2번 문제가 맞는 말이 되죠. 15번 역전사 효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그러면 1번에 담배의 모자익성 바이러스는 역전사 바이러스가 아니죠. 누가 역전사 바이러스인가? HIV가 역전사 바이러스. 그래서 기억번 틀렸고 니은번에 유전공학 연구에서 mRNA부터 cDNA, mRNA에서 cDNA를 만드는 것 역전사 DNA죠. 사용된다. 이건 뭐 따로 설명할 거 없죠? 알고. RNA 유전 물질을 사용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염의 RT-PCR이죠. 그래서 PCR 진단 검사를 위해서 사용한다. PCR, RT-PCR 마찬가지. 맞는 말이죠. 그래서 맞는 건 니은 디귿번. 니은 디귿 잘 보고 찾아야 되죠. 옳은 것이니까 니은 디귿. 3번 옳은 것. 그래서 니은 디귿번 했고 이것도 수업 시간에 내가 설명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들 코에다가 넣는 거 그게 바로 무슨 검사하는 건가? 역전사 PCR 검사를 한다. 그래서 코에다 넣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진단한다라고 했죠. 온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거고 그래서 맞는 건 니은 디귿번이 돼야 되죠. 16번 식물세포의 구조화 기능. 식물의 구조화 기능 이것도 여러분들이 별로 싫어하는 단어이죠. 그래서 식물세포의 구조화 기능에 따라서 몇 가지 세포 유형으로 구별한다. 보기에서 식물세포 유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어떤 것인가 해서 이것도 우리 설명하면서 식물은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된다.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된다. 기관이 모여서 조직계가 되고 조직계가 모여서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는 없고 개체가 형성된다 해서 식물의 조직 배우면서 식물의 조직은 크게 둘로 나눈다. 무슨 조직인가? 분열 조직과 영구 조직 나눈다. 그래서 영구 조직에는 뭐 있었는가 하면 표피 조직, 유조직, 기계 조직, 통도 조직 이렇게 구별한 요게 문제가 출제가 될 거예요. 문제가 요 식물에서는 출제가 거의 안 됐었던 문제인데 이제 여기서 생소하게 출제가 됐죠. 그렇지만 우리는 요 계속 내가 설명을 해왔어요. 그래서 성숙한 유세포, 유조직이죠. 성숙한 유세포, 유조직. 그래서 유조직은 생활활동이 가장 왕성한 조직이다. 그래서 유엔화 1척을 받으면 생활활동이 왕성한 물질 내사를 담당한다. 맞죠? 네, 니은번에 성숙한 후벽세포. 후벽세포는 두꺼운 1차벽, 기계조직의 후벽세포하고 후각조직과 후각세포 해도 되고 후각조직 해도 되고 또 후벽세포가 있다 그랬죠. 후벽세포가 있다. 이거는 1차벽만 가지고 있고 이거는 두꺼운 몇 차벽까지 가는 거야. 1차벽과 2차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후벽세포는 두꺼운 1차벽을 가지며 지상부 어린 식물에 유연한 지지기능을 한다. 이거는 후벽이 아니라 뭐가 되는가? 각세포. 틀렸고. 그다음에 성숙한 후각세포는 두꺼운 2차벽을 가진 죽은 세포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건 후각이 아니라 후벽. 틀렸고. 네, 물과 무양분을 말하는 물관 요소는 죽은 상태이다. 통도 조직의 물관, 헛물관, 체관인데 물관과 헛물관은 죽은 조직, 체관은 살아있는 조직이라고 우리 교재에도 있고 설명도 했고 그래서 맞는 건 기억, 리을 찾아가면서 해야 되죠. 그래서 옳은 것이니까 기억, 리을이 옳은 것. 그래서 답은 몇 번 돼야 되는가? 2번 돼야 되죠. 이제 요번 서울시를 보고 나서 이런 옳은 것, 옳지 않은 것으로 틀린 선생님들은 아마 이제는 절대로 안 틀릴 거예요. 보고서 먼저 찾고, 보고서 찾고. 그러면 이제 이런 데 속아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요번에 단단히 혼나가지고. 그래서 16번은 답이 2번 돼야 되고 17번은 인체 호흡 조절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든 것. 그러면 여기서
폐에 부피를 이용한 음압 호흡이다. 우리는 폐의 부피는 음압 호흡이다. 사람이죠. 인체. 양압 호흡하는 것도 있다 그랬어요. 누가 양압 호흡인가? 개구리는 숨을 쭉 해서 여기 턱에다가 집어넣는다 그래서 턱에다가 공기를 집어넣은 다음에 여기 툭 치면서 숨이 들어가죠. 그래서 개구리는 양압 호흡이라고 설명했고 나머지 동물들은 거의 음압 호흡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음압 호흡을 한다 맞는 말이고. 네, 불수조정 호흡에서 갈비사이근 우리는 갈비사이근이라고도 배웠지만 무슨 근이라고 주로 배웠는가? 갈비 늑자, 사이 간자. 그래서 늑간근이죠. 늑간근. 횡격막이죠. 그래서 우리가 숨을 들이쉴 때는 늑간근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올라간다. 늑간근이 올라가고 횡격막이 내려가죠. 그러면 공기가 쭉 들어오는 들숨이라고 그랬어요. 들숨, 흡기. 그럼 늑간근이 올라간다. 그럼 늑간근이 뭐 하는가? 수축한다. 늑간근이 수축을 하면 흡기, 내쉬는 건 호흡이죠. 내쉬는 건 호흡이고 내쉬는 게 아니라 들이쉬는 흡기 과정을 일으킨다 해야 되니까 틀렸죠. 그래서 갈비사이근, 늑간근이 수축을 해서 올라가고 늑간근이 수축하고 횡격막이 내려가면 공기가 들어오게 된다. 폐 부피가 커지니까 공기가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이걸 흡기라고 얘기했어요. 흡기. 틀렸고. 그다음에 뒷번에 주로 혈액 내 산소 포화도를 이산화탄소 pH를 감지해서 산소 포화도를 pH로 감소하는 게 아니라 주로 뭐의 포화도를 감소하는가?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CO2가 많으면 무슨 성인가? 산성. CO2가 적으면 중성. 염기성까지는 안 간다 그랬죠. 중성으로 된다. 그래서 CO2의 pH를 감지해서 호흡의 항상성이 조절된다라고 하죠. 산성이면 pH가 낮아지는 거죠. 이건 pH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많으니까 내가 왜 이산화탄소가 많아? 운동을 많이 하면 이산화탄소가 많아지죠. 그럼 pH가 낮아지죠. 숨을 빨리 쉬죠. 그래서 운동하면 숨이 가빠지는 거. 그래서 산소가 아니라 이산화탄소 포화도를 주로 감지한다. 그래서 잘못했고, 그 다음에 뇌 척수액의 pH가 낮아진 것이 감소되면 호흡은 증가된다. 우리가 이산화탄소가 연수의 화학수용기. 그게 바로 무슨 척수액인가? 뇌 척수액을 감지해서 연수 또는 뇌교에 전달을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산소도 작용을 하긴 하죠. 근데 산소는 어딘가 목동맥과 대동맥의 화학수용기에 작용을 하면 연수와 뇌교에 작용하는데 이산화탄소는 여기에도 작용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로 이산화탄소 포화도를 많이 감지하고 pH 변화는 주로 이산화탄소고 그래서 뇌척수액의 pH가 낮아진 것이 감지되면 바로 호흡은 뭐 하게 되는가? 증가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리을번 맞는 말이고 그래서 맞는 건 기억 리을인데 기억 리을 바로 찾지 말고 또 나왔죠. 옳지 않은 것. 그러면 기억 리을이 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그럼 뭐가 답인가? 니은 디귿이 답이죠. 니은 디귿 3번. 세 개 중에 하나는 걸렸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시험 보면서 정신을 못 차렸을 거예요. 아마 이거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해가지고 이거 보고서 아주 정신 못 차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보고 나서 나 2개 틀렸네, 3개 틀렸네, 이게 틀린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번 서울시가 어려웠어. 쉬웠어요. 아주 쉬웠어. 그래서 여기서 맞는 건 3번이 돼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죠. 18번 그람 음성균에 해당되지 않는 것. 요거 내가 수업 시간에 계속 했더니 이 앞에서 어떤 한 선생님은 너무 계속하니까 빨리빨리 수업하지 막 이렇게 짜증을 내는 듯한 얼굴을 한 선생님이 있었는데 내가 할 때마다 노래 부르듯이 계속 여러분들이 싫어해도 귀찮아해도 내가 계속 얘기했어요. 딱 나왔잖아요. 그람 음성균에 해당되는 것. 그러면 우리가 그람 양성균
이게 나왔을 때 내가 말로만 하지 않고 계속 써가면서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람 양성균 뭐가 있는가 하면 포도상구균, 또 연쇄상구균, 탄저균, 방성균, 결핵균, 한생균, 보툴리누스 중독, 디프테리아, 파상풍, 스트랩토마이세스, 마이크로플라즈마, 이렇게 해서 계속 내가 설명하면서 마이크로플라즈마는 특별히 세포벽도 없다라고 했고 이건 스트랩토마이신을 만드는 세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항생제 만들 수 있는 세균. 그럼 세균이 항생제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가? 자기 자신은 상관없고 다른 세균을, 다른 적을 죽이기 위해서 만든다라고 해서 그람 양성균 했고 나머지 그람 음성균. 그람 음성균 해서 프로테오박테리아, 또 시아노박테리아, 박테리아 클라미디아, 또 스피로에타, 해서 그람 음성균까지 또 이름 외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프로테오박테리아에 뭐가 있는가 하면 우선 병균 아닌 세균이 뭐가 있는가 하면 뿌리옥박테리아, 혹박테리아, 아그로박테리아, 질화세균, 황세균, 요건 병균 아닌 프로테오박테리아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는가? 병균인 것, 임균, 그 다음에 렐라 들어간다 그랬죠? 콜레라, 콜레라, 살모렐라, 또 대장균, 그 다음에 이제 박터 들어가죠. 헬리코박터, 시트로박터 해서 요건 프로테오박테리아라고 있고, 시아노박테리아는 남세균, 흔들말, 염주말, 아나베나, 노스톡. 요거는 눈을 멀게 하고 요도염, 요건 라임병, 매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병균 외워야 되나? 외워야 돼요 했어요. 그리고 얘하고 얘는 내가 할 때마다, 나올 때마다 얘 나오면 얘까지 얘기하고 얘 나오면 얘까지 얘기하고 계속 써줬더니 진짜 눈살 찌푸린 선생님도 있었어요. 너무 자주 한다고, 너무 계속 한다고, 시간 없는데 계속 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어떻게 돼 있는가 그러면 스트랩토마이세스 딱 나왔잖아요. 그람 양성균, 그람 음성균에 해당되지 않는 거 바로 답 나왔네요. 그람 양성균이네요. 네, 클라미디아 여기 있네요. 클라미디아, 또 프로테오세균, 그 다음에 스피로에타. 혹시 이걸 몰랐어도 이게 그람 음성균의 속 4가지 속은 꼭 외우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람 음성균, 그람 양성균 어렵게 나온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안 외웠어도 됐어요. 안 외웠어도 그람 음성균만 알면 문제 풀 수 있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래서 그람 음성균에 해당되는 것, 그러면 그람 양성균의 음성세균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해당되지 않는 것, 꼭 않는 것 이렇게 나와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요. 아주 그람 음성균에 해당되지 않는 거니까 그람 양성균이지. 그래서 그람 양성균 찾아라 이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돼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찡그리는 한이 있어도 내가 이걸 풀면서, 이거를 보면서 찡그리는 한이 있어도 나오는 대로 계속 내가 읊어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 외워지죠. 내 덕분에 외웠을 거예요 아마. 너무 계속해서 이제 동영상으로 듣는 선생님들은 내가 읽기 시작하면 그냥 막 빨리도 그냥 막 10초 넘기게 해갖고 막 넘긴 선생님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선생님은 못 외워. 그냥 10초 넘기기 하지 말고 듣고 있으면 외워져. 그렇게 해서 외웠으면 이런 거 뭐 금방 껌이지, 껌.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내가 그냥 이제 앞으로는 조금 시간 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생물 강의가 100강이 넘잖아요. 100강이잖아, 101강. 그래서 101강이 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근데 내가 말소리가 좀 느리기 때문에 101강이라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떤 선생님은 내 강의를 2배속으로 해서 듣는 선생님도 있었대요. 그래서 50분 강의가 25분 만에 딱 끝내고
예, 그렇게. 그러니까 근데 처음 할 때는 한 1.2에서 1.5배속으로 듣고 두 번째부터 들을 때 2배속으로 들어도 돼요. 계속 내가 얘기하니까. 또 내가 말소리가 느려서 2배속 들어도 들을만 해요. 그렇게 해서 하면 50분짜리 강의가 25분에. 그럼 101강이다 그러면 그 50강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들으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하디바인베르크 평형 조건에 부합되는 한 집단에서 어떤 유전병이 신생아 유전병이 신생아 100명당 1명꼴로 발생한다 그랬어요. 이 집단 내에서 설명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럼 이 유전병 하나의 유전자에 저해서 돌연변이 대립유전자에 대해서 동형접합일 경우에만 발생 그랬어요. 그러면 이 유전병은 동형접합일 경우에만 발생이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상보다 유전병, 정상이 우성이다 그러면 우성은 동형접합도 있고 이형접합도 있어. 근데 유전병은 동형접합밖에 없지. 열성이니까. 열성은 동형접합밖에 없어. 그럼 동형접합일 때만 발생한다? 그러면 열성이란 소리예요. 그래서 동형접합일 때만 발생한다. 그래서 이걸 갖고 유전병은 동형접합 열성이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금방 우리가 집단유전 하면 내가 항상 집단유전 설명할 때 이거부터 시작했죠. 나온 자손들 라제이, 스몰에인데 이게 유전병이잖아요. 그럼 라제이가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하고 스몰에이가 일어날 확률을 Q라고 하면 유전병이 일어날 확률은 Q의 제곱이지. Q의 제곱이 100명 중에서 1명. 100명 중에서 1명만 발생한다. 따라서 Q는 얼마인가? 10분의 1이지. 루트. 따라서 P는 얼마인가? 당연히 10분의 9죠. 그러면 1번에 이 집단의 돌연변이 대립유전자 빈도, 돌연변이 대립유전자의 빈도 Q. 그럼 대립유전자의 빈도 Q는 얼마가 되는가? Q 10분의 1이네요. 그래서 10분의 1 따라서 10%이다. 구성원 중에서 18% 보인자는 이게 보인자죠. 몇 PQ인가? 2PQ. 그래서 보인자는 2PQ. 그럼 2 곱하기 P는 얼마인가? 10분의 9. Q는 10분의 1. 10분의 9 곱하기 10분의 1. 그러면 100분의 2구 18. 100분의 18이니까 곱하기 100 하니까 18%. 그래서 18%는 보인자이다. 맞네요. 확실하죠? 확실한 거 딱 나오면 볼 거 없어요. 그냥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면 돼요. 그런데 여기 이제 보면 여기서 옳은 것이라 그랬으니까 이건 당연히 옳은 것이겠죠. 옳은 것. 그런데 3번에 보니까 구성원 중 90%는 야생형 대립유전자에 대해서 동형접합이다. 야생형은 정상이죠. 정상 대립유전자에 대해서 동형접합하면 뭐가 되는가 하면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뭐지? 요거는 EPQ고 요거는 동형접합이다. 그럼 P제곱이죠. 그럼 P제곱, 동형접합인가? P제곱이니까 10분의 9, 10분의 9의 제곱이니까 100분의 9구 81. 따라서 81%, 90% 아니죠. 틀렸고. 멘델 입장에서 요거 잘못하면 기역, 니은, 디귿, 니을로 나와서 니은, 니을 있으면 니은, 니을 찾을 선생님들 있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요걸 잘 보고 찾아야 돼요. 만일 대립 집단 내 돌연변이 유전자, 돌연변이 대립 유전자 그러면 뭐가 되는가? 돌연변이 대립 유전자 Q의 Q, 스몰 a. 돌연변이 유전병 열성이라 그랬으니까 돌연변이 대립 유전자 빈도는 Q예요. Q. 유전자니까 Q. 근데 기존에 10분의 1로 감소했다. 그러면 Q가 10분의 1로 감소했다. Q
10분의 1, Q가 10분의 1로 감소했다. 그러면 Q는 얼마가 되는가? 10분의 1이었었는데 이것에 10분의 1로 감소했다. 그랬으니까 10분의 1이었었는데 이것에 10분의 1로 감소했다. 그러면 100분의 1로 감소한 거예요. 그 Q가 100분의 1로 감소했다. 그러면 열성 유전병 그랬어요. 이건 유전자고 이건 유전병. 그럼 유전자는 Q지만 유전병 그러면 뭐가 정상 유전병. 그러니까 유전병은 스몰 a가 유전병이죠. 유전자 빈도 그러면 그냥 Q예요. Q. 유전자 빈도 하면 Q지만 유전병 하면 스몰 a니까 Q제곱이에요. Q제곱. 이해됐죠? 유전자는 그냥 스몰 a 유전자 Q예요. Q. 근데 유전자를 가진 병 그러면 이 사람을 얘기하는 거니까 Q제곱이죠. 유전자는 Q지만. 그래서 유전자 빈도는 Q지만 유전병 하면 Q제곱이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Q제곱의 발생 빈도는 얼마가 되는가? Q가 10분의 1로 감소하면 Q는 10분의 1 곱하기 10분의 1이니까 100분의 1이란 말이에요. 100분의 1 이쪽에다 쓸까요? Q가 10분의 1로 감소했다 그러면 Q가 10분의 1로 감소했다 그러면 Q가 10분의 1인데 이것에 10분의 1로 감소했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얼마가 되는가? 그러면 Q가 100분의 1이 된단 말이에요. Q가 10분의 1이었었는데 10분의 1로 감소했으니까 100분의 1. 그러면 유전병 하면 Q제곱이지. Q제곱. 제곱이니까 100분의 1의 제곱이니까 몇 분의 1이 되는가? 만분의 1이 되죠. 만분의 1. 그래서 여기 1000명당 1명꼴이 아니라 몇 명당 1명꼴이라고 해야 되는가? 만명당 1명꼴. 만명당 1명꼴로 나타나게 된다. 만명당 1명꼴이잖아. 사람이니까. 유전병은 사람이에요. 유전병은 사람이고 유전자는 그냥 유전자고 유전자는 Q고 유전병은 Q제곱이에요. 그래서 Q가 10분의 1로 된다. 10분의 1로 감소한다. Q가 10분의 1로 감소하면 Q제곱은 100분의 1로 되겠죠. 100분의 1의 유전병인 사람은 100분의 1의 제곱이니까 만분의 1이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만명당 1명꼴로 발생한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됐고 그래서 맞는 건 2번인데 이건 살짝 어려워요. 유전자 빈도, 유전병 발생 빈도 살짝 1000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왜 1000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냐면 이걸 유전병으로 생각하면 Q제곱이 100분의 1이니까 이게 10분의 1로 감소한다 그러면 1000분의 1이구나. 그럼 1000명당 1명꼴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하려고 4번 문제를 냈지만 이게 만약에 기역, 니은, 디귿, 니을로 나왔다면 이거하고 이걸 답으로 하는 선생님도 있었을 텐데 분명히 내가 이거 계속 집단유전 이게 가장 기본적인 틀이라는 걸 강조했기 때문에 2번이 딱 답이다 그러면 그냥 넘어갔으면 당연히 뭐 틀릴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집단유전 문제 이렇게 요거 하나 빼면 쉽게 나온 거예요. 근데 2번 문제가 먼저 나와 있으니까 얘가 먼저 나와 있으면 시간 많이 끌었을 거예요. 그래서 10번은 답은 2번 돼야 되겠고 그다음 이제 마지막 문제. 또 식물 단원에서 나온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식물의 분류, 식물에 대한 내용, 이죠. 식물의 구조와 기능에서 기공개폐 조절은 다양한 기작에서 조절된다. 기공개폐 조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어요. 그러면 기공이 열리는 세 가지 신호는 뭐가 있는가? 제일 먼저 공변세포에서 양성자 펌프를 활성화해서 활성화하면 양성자를 막 퍼내죠. 양성자를 퍼내니까 뭐가 유입되는가? 칼륨이온이 유입돼서 기공이 열린다. 그리고 두 번째 신호는 뭐가 되는가? 아침에 광합성을 하게 되면 CO2 감소되면 칼륨 이온의 유입을 증가시키게 된다. 그래서 기공이 열리고 또 하나는 무슨 일주기성 리듬에 의한 생체 시계. 이게 기공이 열리는 세 가지 신호. 1번 표피에서 공변세포로 칼륨이 유입되면 기공이
닫힌다가 아니라 열린다. 그래서 이건 잘못됐죠. 열린다. 또 공변수가 원형지막에 양성자분포가 활성화되면 양성자분포가 활성화되면 기공이 열린다. 맞죠? 일주기성 리듬은 기공의 개폐를 조절하는 신호 중에 하나이다. 일주기성 리듬은 기공의 개폐를 조절하는 신호 중에 하나이다. 맞죠? 네, 식물의 호르몬 앱시산. 앱시산은 수분 부족 시 기공을 낮에도 닫게 만들어준다 그랬죠? 그래서 앱시산은 기공을 낮에 닫힘을 촉진한다. 요거 바로 우리 교재, 여기에 요 교재의 795쪽에 요거 바로 밑에 앱시산 기공이 닫히는 하고서 앱시산 나와 있어요. 뭐 이건 앱시산 호르몬 배우면서도 배웠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귀 따갑게 들었을 거니까 기공이 닫힘을 촉진한다. 그래서 맞는 건 니은 디귿인데 또 한번 봐야 되죠. 정신 바짝 차려서 옳은 것 치니까 그냥 니은 디귿이네요. 그래서 니은 디귿 3번 이렇게 돼야 되죠. 요건 또 기역 니을은 기역 니을도 있긴 있네요. 없나 그랬더니 그래서 니은 디귿 옳은 것. 그래서 3번 이렇게 돼야 되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2022년 2월 26일 서울시 기출문제를 분석을 했는데 기출문제 분석해서 뭐 총평 될 거 별로 없어요. 아까 제일 처음에 도입에서 설명했듯이 평이한 난이도예요. 지금 설명 들어봤잖아요. 평이한 난이도인데 왜 많이 어려움을 느꼈는가? 그 두 가지 이유가 여러분들이 별로 중요시 않았던 단원에서 7문제가 출제됐던 것하고 그 다음에 옳지 않은 것에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풀다 보면 막 이게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막 이게 제일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옳은 것 옳지 않은 것에 앞으로 서울시가 이렇게 됐으니까 또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조심해서 풀도록 하고 그동안 시험 보느라고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 많이 하고서 시험을 보러 갔는데 이놈 옳지 않은 것에 낚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주 가슴을 치고 책상을 치고 그랬을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의 꼭 그래도 합격하는 것을 제가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